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떴었습니다. 두바이 초콜릿 열풍으로 피스타치오 품귀 현상 발생. 두바이 초콜릿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싶었는데요. 이상하게 한국에서만 시들한 것 같더라고요. 세계적으로는 지금도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유행하는 음식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독일에서조차 없어서 못 먹는 상황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이 두바이 초콜릿 유행 양상에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바이 초콜릿보다 이 초콜릿 안에 들어가는 피스타치오가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피스타치오의 국제 가격이 작년 대비 30%나 올랐고 피스타치오 공급이 부족한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또 신기한 것은 이 두바이 초콜릿을 처음으로 만들어 판 픽스 디저트 쇼콜라티에는 동네에서 배달로만 판매하던 아주 영세한 가게였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두바이 초콜릿과 피스타치오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한국에서는 두바이 초콜릿의 인기가 왜 이렇게 빨리 식어버렸는지에 대해서도 제 나름의 해석을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사라진 두바이 초콜릿입니다. 우리가 두바이 초콜릿이라 부르는 이 초콜릿은 픽스 디저트 쇼콜라티아라는 기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두바이에서 거주 중인 영국계 이집트인인 사라 하무다가 남편과 함께 세운 기업인데요. 이 사람이 픽스를 만들게 된 계기가 꽤 재밌습니다. 때는 2021년 임신 중이었던 하무다는 초콜릿이 너무 땡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초콜릿도 좋지만은 진하고 바삭한 느낌이 드는 그런 초콜릿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우리로 치자면은 롯데 크런키 같은 초콜릿을 상상했던 거죠. 그럼 그냥 마트에 가서 kitkat 같은 거를 사 먹으면 될 텐데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딱 그 스타일로 초콜릿을 만들 결심을 합니다. 이때 만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부르는 켄게 크나페 오브 이겁니다. 피스타치오 크나페가 들어간 초콜릿이죠. 크나페는 이 자체로 중동식 디저트입니다. 중동식 페이스트리인 필로를 아주 얇게 썬 걸 카다이프라고 하는데요. 이걸 시럽에 적셔서 견과류 페이스트와 섞어서 겹겹이 쌓은 것을 크나페로 하죠. 지역마다 쿠나파, 크나페 등등으로 불리긴 하지만 다 같은 겁니다. 아무튼 이 크나페를 초콜릿 안에다가 필링처럼 채워서 완성을 했는데요. 본인이 딱 먹고 싶어하는 스타일이기도 했지만은 중동식 색깔을 제대로 입혔기 때문에 꽤 이색적인 초콜릿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서 남편과 함께 회사를 차리게 됐죠. 근데 사실 말이 회사긴 한데요. 회사라고 하기는 좀 무색한 그냥 부업 수준의 가게였습니다. 주문도 배달앱으로 받아서 집에서 만든 후에 배송했는데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건밖에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바이럴을 타기 시작합니다. 2023년 12월 틱톡의 푸드 인플루언서인 마리아 베헤라가 차 안에서 이 초콜릿을 먹는 영상을 올리죠. 그 후에는 아시는 것처럼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초콜릿과는 달리 아주 두꺼운 데다가 이걸 딱 반으로 가르면 나오는 초록색 크나페의 비주얼이 너무 예뻤거든요. 업로드 6개월 만에 조회수 5,600만 회를 기록하면서 픽스는 하루아침에 엄청난 스타가 됩니다. 작은 부업에서 시작한 초콜릿이 전 세계로 바이럴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운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하루에 많아야 5건 들어오던 주문이 순식간에 3만 건이 넘게 들어왔고 이후에도 하루에 주문이 수백 건씩 들어왔습니다.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해서 직원을 고용하긴 했지만은 지금까지도 다 손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을 받고 있고요. 제과 기업들이 이런 대박 아이템을 보고 가만히 놔둘 수가 없겠죠. 픽스는 영세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지만은 대기업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초콜릿 기업들부터 스위스 린트 같은 글로벌 제과 기업들까지 비슷한 걸 만들어냅니다. 작고 영세한 기업이 이런 폭발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례가 몇이나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두바이 초콜릿의 인기에는 이름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 봅니다. 두바이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 인공섬인 팜 주메이라, 슈퍼카, 명품, 그리고 7성급 호텔 등등 화려하고 럭셔리한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덕분에 두바이 초콜릿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비주얼적으로도 화려한 데다가 두껍고 풍성한 느낌. 가격은 두바이에서 사면 25,000원이 좀 넘는다는데 아무튼 두바이라는 지역에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제품에 투영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과 호기심을 증폭시켰던 게 아닐까 합니다. 또 현대 소비자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이국적인 걸 좋아하기도 하니까요.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도 이 두바이 초콜릿이 소개되면서 SNS는 온통 두바이 초콜릿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편의점 개발팀에서도 앞다투어서 두바이 초콜릿을 출시하긴 했죠. 이 열풍이 강렬하긴 했지만요. 아시다시피 길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식어버린 이유는 제 생각엔 한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초콜릿은 아주 인기 있는 디저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겁니다. 국가별 1인당 초콜릿 소비량을 좀 보면요, 영국은 2.9kg, 프랑스는 3.6kg, 독일은 5.8kg, 미국은 9kg, 스위스는 무려 11.8kg입니다. 그런데 서구권은 초콜릿을 많이 먹는 편이니까 그럼 옆 나라인 일본을 한번 볼까요? 일본도 2kg 정도입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은 이보다 훨씬 적은 700g이고요. 그래서인지 구매 대용으로 시켜 먹고 당근에서 구해 먹고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만든 두바이 초콜릿을 사 먹는 등 이렇게 열광적으로 찾아 먹고 사 먹어도 한 번 먹어보는 데서 그친 거죠. 원래부터 초콜릿을 잘 찾아 먹진 않으니까 그냥 이번에 한 번 먹었으면 됐다 이거예요. 또 이 돈을 주고 이걸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아마 드셨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유는요, 국내 주요 제조사들이 출시하는 두바이 초콜릿은 뭔가 모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두바이 초콜릿의 핵심은 풍성한 피스타치오 페이스트와 크나페입니다. 하지만 국내 제조사들의 두바이 초콜릿은 피스타치오 함량이 많지 않은 데다가 크나페도 소면으로 만드는 곳이 많죠. 픽스사나 린트 같은 곳에서 출시한 두바이 초콜릿을 먹어본 많은 리뷰어들은요, 국내 주요 기업들이 만든 두바이 초콜릿을 먹고 나서는 대부분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선 일시적인 유행으로 그치고 말았지만요, 세계 시장으로 보자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국에서는 올 초부터 많은 소매업체들이 자체 두바이 초콜릿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린트, 레더라 같은 스위스 최대 제과 업체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구매 제한을 걸어야 했을 정도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독일만큼은 이런 유행의 흐름에 끼지 않을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독일은 유행하는 음식에 대한 시각이 좀 건조한 편입니다. 보수적이죠. 그런데 이런 독일에서조차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두바이 초콜릿, 두바이 초콜릿 크레페, 핫 두바이 초콜릿, 두바이 추로스 등 정말 없는 게 없고, 이걸 먹기 위해서 엄청난 웨이팅도 불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린트에서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을 14.99유로에 한정판으로 출시를 했었는데요, 디셀도르프와 베를린의 린트 매장에선 엄청난 대기줄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쉐이크쉑에서도 두바이 초콜릿 쉐이크를 출시했고, 코스트코에서도 두바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출시할 정도죠. 심지어 가짜 픽스 두바이 초콜릿을 파는 사기꾼들도 등장했습니다. 가짜 픽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기를 친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아마존에도 유사품이 넘쳐나고 있죠. 이런 세계적인 두바이 초콜릿 열풍은 그런대로 이해가 가긴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두바이 초콜릿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초콜릿의 재료 중 하나인 피스타치오의 인기가 치솟았다는 겁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최대 규모의 식음료 박람회인 팬시 푸드쇼가 열렸는데요, 이번에는 피스타치오를 활용한 제품들이 그야말로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주요 제과 브랜드에서는 피스타치오가 들어간 메뉴를 새로 만들어 출시하거나 재출시를 하고 있죠. 미국 하겐다즈에서도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을 재출시하는가 하면 스타벅스 팬들은 피스타치오 소스를 얹은 말차 라떼 레시피를 만들어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크나페도 아니고 피스타치오가 이렇게까지 유행 궤도에 오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공급이 딸릴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전 세계 피스타치오 생산량의 90% 이상이 미국, 이란, 튀르키예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죠. 피스타치오 전체 생산량 중에서 60%가 넘으니까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원래도 많이 생산하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 계기가 있는데 바로 기후변화와 아몬드 때문이죠. 미국은 전 세계 아몬드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독점한다고 봐야 되죠. 이 중 대부분을 캘리포니아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부터 캘리포니아는 만성적인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문제는 아몬드는 다른 과수보다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캘리포니아 지역의 농업 용수 사용량에서 많은 비중이 아몬드에 쓰일 정도인데요, 물이 부족하니까 아몬드 농사가 타격을 입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몬드 생산 농가는 다른 작물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피스타치오였죠. 피스타치오의 원산지는 튀르키예 남동부와 레반트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곳 날씨는 많이 건조하잖아요. 이런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는 것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도 피스타치오를 많이 재배하긴 하지만 피스타치오를 생산하는 농가는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그 결과가 바로 전 세계 생산량의 60%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죠. 2023년까지만 해도 피스타치오는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픽스가 처음 초콜릿을 만들 때 피스타치오 필링을 쓰는 건 신의 한 수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때도 카카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최근 글로벌 제과 기업들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카카오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부드러운 맛, 고소한 맛을 강조하면서 견과류나 말차, 헤이즐넛 크림을 써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카카오 함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코코아 프리 초콜릿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고요. 아무튼 픽스의 두바이 초콜릿은 카카오 사용량은 줄이면서도 이국적인 필링을 채워 넣었으니까 여러모로 전략이 좋았다고 볼 수 있죠. 자, 하지만 두바이 초콜릿의 글로벌 인기와 함께
함께 피스타치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캘리포니아의 가뭄은 매해 심각해지고 있고 그 가뭄에 강하다는 피스타치오 작황도 영향을 받고 있죠. 가뭄에다가 흉작까지 겹치면서 전년 대비 생산량이 25%나 줄었습니다. 안 그래도 비싼 두바이 초콜릿이 갈수록 더 비싼 제품이 되고 있는 이유죠. 어떤 제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 어김없이 비싼 제품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원재료 자체가 유행 궤도에 오르는 경우는 아보카도를 제외하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에겐 조금 낯설었던 피스타치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할 수 있게 돼서 좋긴 하지만은 시기가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매력을 채 맛보기도 전에 가격이 너무 뛰어버렸으니까요. 이 작은 초콜릿 하나에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섭기까지 하는데요. 한국에서 두바이 초콜릿 유행은 아쉽게도 막을 내렸지만은 피스타치오 열풍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별개로 요즘은 중동 간식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전통 간식인 라바삭도 잠깐 유행을 했었고 두바이의 대추야자를 이용한 디저트, 튀르키예의 바클라바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한동안 중국이나 대만 디저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유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엔 중동의 차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즘 빠져있는 디저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